희미한 새벽빛이 창문을 통해 스며드는 방 안, 우리 둘은 나란히 누워 있었다. 숨소리만이 조용히 공간을 채웠다. 이불 위로 드러난 우리의 손은 어색한 듯 그러나 조심스럽게 맞닿아 있었다. 잠에서 깬 나는 천장을 바라보며 나지막이 혼잣말처럼 읊조렸다. 이 나이에 정말 꿈도 못 꿨어요. 이렇게 옆에 누가 같이 숨쉬고 있다는 게. 옆에 누운 준영 씨는 아직 잠들어 있는 듯 조용했다. 나는 가만히 그의 옆모습을 바라보았다. 며칠 전 아파트 단지 내 아침 식사 모임에서 어색하게 처음 인사를 나눴던 그 남자. 어쩌다 이렇게 함께 밤을 보내게 된 건지 나 자신도 믿기지 않았다. 낯선 온기가 살에 닿는데 심장이 먼저 쿵쾅거리는 거 있죠? 젊을 때처럼 막 불꽃이 튀는 건 아닌데. 나는 살짝 몸을 일으켜 준영 씨의 얼굴을 가까이 들여다보았다. 그의 조용한 숨소리가 귓가에 느껴졌다. 손가락 끝이 그의 팔에 아주 살짝 스쳤다. 그 순간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아주 희미한 감정의 조각들이 마음속에서 조용히 떠오르는 것을 느꼈다. 이 사람 밤새 무슨 꿈을 꿨을까? 이렇게 가까이서 숨소리를 듣고 있자니 참 이상한 기분이 드네. 준영 씨의 눈꺼풀이 미세하게 떨렸다. 나는 숨을 죽이고 그의 반응을 살폈다. 떨립니까? 뜻밖의 질문에 내 눈이 살짝 커졌다. 준영 씨는 아직 완전히 깨지 않은 듯 눈을 가늘게 뜨고 나를 바라보았다. 그의 목소리는 낯설지만 어딘가 모르게 다정했다. 아, 네. 조금 나도 모르게 눈물이 핑 도는 것을 느꼈다. 준영 씨는 그런 내 눈가를 가만히 바라보다 조심스럽게 내 손등 위로 자신의 손을 가져다 놓았다. 따뜻하고 묵직한 온기가 내 손등을 감쌌다. 이거 괜찮은 겁니까? 그 순간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머릿속은 하얗게 비워진 듯 멍했지만 준영 씨의 따뜻한 손길을 거부할 수 없었다. 그의 조심스러운 물음보다 이미 마음이 먼저 그의 온기를 향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창밖에서 들려오는 희미한 새소리, 아직 어둠이 가시지 않은 새벽의 고요함 속에서 우리 둘은 말없이 서로의 온기를 느꼈다. 이불 위로 옅은 새벽빛이 조용히 스며들었다. 어쩌면 이 순간이 우리 둘의 잊고 지냈던 감정을 다시 피워올리는 조용한 시작일지도 모른다는 희미한 예감이 내 마음속에 스쳐 지나갔다. 아침부터 마음이 좀 이상했다. 평소와 다름없이 눈을 떴고 창문 사이로 들어온 햇살은 제법 따뜻했지만 이상하게도 가슴 한편이 허전하게 비어 있었다. 늘 듣던 라디오 소리는 평소처럼 흘러나왔고 주방엔 늘 마시던 보리차가 데워져 있었지만 이상하게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았다. 그날은 그냥 집에 혼자 있기 싫었다. 조용한 벽과 나란히 있는 시간이 괜히 부담스러웠다. 그래서 무작정 아파트 커뮤니티 센터로 향했다. 행선지도 계획도 없었지만 일단 나가보고 싶었다. 옷을 대충 걸쳐 입고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동안 핸드폰을 여러 번 꺼내봤다. 누가 연락을 한 것도 아닌데 괜히 멍한 기분이 들었다. 사실 어디를 가고 싶은지도 몰랐다. 그냥 멀리였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아침 식사 모임이 끝나갈 무렵이었지만 무작정 커뮤니티 센터의 문을 열고 들어섰다. 텅 빈 테이블들, 마감 준비 중인 직원들의 소리, 희미하게 남아있는 커피향. 모두가 익숙한 일상이었지만 그날따라 다르게 들렸다. 창가 자리에 앉았다. 창밖의 단지 풍경을 보고 있자니 마음이 좀 차분해졌다. 그때였다. 누가 내 옆 테이블에 조용히 앉았다. 인기척에 살짝 돌아보니 며칠 전 아침 모임에서 짧게 인사를 나눴던 준영 씨였다. 우리는 서로 시선을 마주치지 않았다. 그저 시선만 창밖에 두고 귀로는 그 사람의 기척을 느꼈다. 그 사람도 아무 말이 없었다. 둘 사이엔 말 한마디 오가지 않았지만 묘하게 어색하지 않았다. 무릎 위에 놓인 내 손이 살짝 떨리고 있었고 나는 그 손을 자꾸 훔쳐보게 됐다. 주름진 손등에 가만히 감정이 실렸다. 혼자일까? 외로울까? 나처럼. 그런 생각이 조용히 내 가슴속을 건드렸다. 시간은 느릿하게 흘렀고 어느새 직원이 마감 시간임을 알렸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몸이 움직이지 않았다. 이 자리에 이 조용한 기운 속에 더 있고 싶었다. 나는 그렇게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준영 씨를 바라보았다. 그가 고개를 돌려 나를 보며 말했다. 아침 식사 시간이 한참 지났네요.
낯설지만 따뜻한 목소리였다. 나는 멈짓했지만 이내 웃으며 답했다. 그러게요. 우리 둘 다 잠시 웃었다. 그 짧은 순간이 이상하게 내 마음에 오래 남았다. 집에 돌아와 앉았을 땐 온종일 머릿속을 맴도는 게 준영 씨였다. 말도 제대로 나눈 게 없었는데 왜 이렇게 기억이 남는지 나도 알 수 없었다. 다음 날 아침이 되자 나는 습관처럼 다시 커뮤니티 센터로 향했다. 내가 먼저 기다리는 건 아닐 거라며 스스로를 다독였지만 사실은 마음 한편에서 기대하고 있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사람은 다시 거기 앉아 있었다. 같은 시간, 같은 자리, 창밖을 보고 있는 모습까지 그대로였다. 나는 아무 말 없이 그 옆 테이블에 앉았다. 그 사람도 놀라지 않았다. 그날도 우리는 함께 아침 시간을 보냈다. 마치 처음부터 그래왔다는 듯 자연스러웠다. 창밖 단지 풍경이 흐르는 동안 가슴 한가운데 무언가 조용히 차오르고 있었다. 설렘인지 안도인지 아직 정확히는 몰랐지만 그 사람 옆에 있다는 게 내 마음에 편안함을 주었다. 그날 이후 나는 같은 시간에 같은 자리에 나가게 됐다. 우연히 반복되면 그건 마음이 끌리는 방향이라는 걸 그제야 알았다. 어디로 가는지보다 누구와 함께 있는지가 중요하다는 걸 그 사람을 통해 천천히 깨달아갔다. 그날도 같은 시간에 커뮤니티 센터에 도착했다. 걷는 내내 무심한 척했지만 발걸음은 어제보다 조금 가벼워져 있었다. 혹시 오늘도 나왔을까 기대를 숨긴 채 고개를 들었고 그 사람은 어제처럼 같은 자리에 앉아 있었다. 창밖을 바라보는 모습조차 익숙해진 듯했고 나는 조용히 그 옆 테이블에 앉았다. 눈이 마주치진 않았지만 서로의 치척을 느낄 수 있었다. 직원이 커피를 내어주러 오자 우리 둘은 말없이 함께 커피를 받았다. 조용히 커피를 마시는 동안 밖의 풍경들이 서서히 눈에 들어왔다. 긴 정적이 흐르는 동안 나는 혼잣말처럼 여러 문장을 머릿속으로 되뇌었다. 날씨 좋네요. 오늘도 나오셨네요. 매일 이 시간에 오세요? 별것도 아닌 말이 그날따라 왜 그렇게 어렵게 느껴졌는지 모르겠다. 커피잔을 내려놓던 순간 나는 무심한 척 말을 꺼냈다. 오늘도 여기 계실 건가요? 입을 열자마자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다. 너무 갑작스러웠던 걸까 싶어 눈치를 살폈다. 그 사람은 고개를 천천히 돌리더니 짧은 웃음을 띠며 대답했다. 네, 그럴 것 같네요. 그 짧은 한마디에 내 마음이 이상하게 따뜻해졌다. 말도 많지 않았고 분위기도 조용했지만 그 안에 담긴 온기는 분명히 느껴졌다. 나는 작게 웃었고 그 사람도 미소로 화답했다. 그날도 우리는 커뮤니티 센터에서 함께 시간을 보냈다. 센터를 나서자마자 말없이 걷다가 단지 내 공원 벤치에 나란히 앉았다. 처음으로 얼굴을 마주보고 앉았고 나는 용기를 내서 물었다. 성함 여쭤봐도 될까요? 그 사람은 고개를 끄덕이며 차분히 대답했다. 김준영이에요. 그 이름이 어쩐지 그 사람과 잘 어울린다고 느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내 이름도 전했다. 이선영이라고 해요. 흔한 이름이에요. 낯설던 얼굴이 조금씩 가까워졌고 이름이라는 게 참 묘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캔커피 2개를 뽑아 나란히 들고 앉았고 손끝으로 느껴지는 따뜻함에 마음도 천천히 풀렸다. 준영 씨가 먼저 입을 열었다. 자식들 다 출가했어요. 둘 다 멀리 살아서 자주 못 봐요. 나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천천히 말했다. 저도요. 연락은 오는데 끊고 나면 더 허전해요. 준영 씨는 작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 조용함이 가끔은 더 외롭죠. 그 말이 왜 그렇게 가슴에 와닿았는지 모르겠다. 그 벤치 위에서 우리 둘은 각자의 외로움을 꺼내놓았다. 해가 기울 무렵 바람이 좀 차가워졌다. 나는 소매를 여미고 준영 씨는 말없이 자리에서 일어섰다. 우리 둘은 천천히 아파트 단지 입구 쪽으로 걸었고 단지 버스가 멀리서 다가오는 게 보였다. 그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내일도 여기 계실 건가요? 나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답했다. 네, 특별한 일 없으면요. 그 순간 우리 둘 사이에 어떤 약속이 생긴 듯한 기분이 들었다. 그 사람과 처음 나눈 대화는 길지도 깊지도 않았지만 이상하게 오래 기억될 것 같았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아파트 단지 버스 안, 창밖을 보며 나는 생각했다. 내 마음이 아주 조용히 그리고 분명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걸. 다음 날도 같은 시간에 커뮤니티 센터로 나갔다. 전날 나눴던 짧은 대화가 마음에 남아 발걸음은 더 가벼웠다. 커피 하나 들고 갈까 하다가 괜히 어색할까봐 그냥 빈손으로 향했다.
커뮤니티 센터에 도착했을 때 늘 앉아있던 그 자리가 비어 있었다. 처음엔 좀 일찍 나왔나 싶었다. 잠깐 다른 곳에 들른 건 아닐까 괜한 상상도 해봤다. 하지만 시간은 흘렀고 그 사람은 나타나지 않았다. 나는 말없이 창가저리에 앉았다. 창밖을 보며 애써 마음을 다잡았다. 괜찮다고, 별일 아닐 거라고 스스로를 설득했지만 차가운 창에 손을 대자 어딘가 마음 한쪽이 쓸쓸하게 식어가는 게 느껴졌다. 그날 커뮤니티 센터를 나설 때 혼자 걷는 길이 유난히 멀게 느껴졌다. 그 사람 없이 걷는 공원 벤치는 낯설었고 캔커피 하나 뽑을 마음도 들지 않았다. 돌아오는 길 그 사람의 이름을 입안에서 몇 번이고 되뇌었다. 준영 씨, 오늘은 왜 안 오신 걸까? 목소리는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지만 마음은 계속해서 물었다. 다음 날도 커뮤니티 센터에 나갔다. 여전히 자리는 비어 있었다. 그 자리를 지나쳐가는 사람들 사이에서 괜히 눈을 돌렸고 그럴수록 마음은 점점 가라앉았다. 정말 아무 일도 아니라면 좋겠다고 조용히 기도했다. 사흘째 되던 날 나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다. 지나치게 들여다갔던 휴대폰 주소록을 꺼내 지난번 그가 적어준 번호를 눌렀다. 여보세요? 그 목소리가 들리는 순간 나도 모르게 안도의 숨이 새어나왔다. 저예요. 선영이에요. 혹시 어디 아프신 건가요? 잠시 정적이 흐르더니 조용한 목소리가 대답했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며칠 좀 아팠어요. 많이 걱정하셨죠? 그 짧은 말에 내 마음이 녹아내렸다. 별일 아니라는 사실이 반가우면서도 그 며칠간의 허전함이 괜히 서러웠다. 괜찮으세요? 많이 힘드셨던 거 아니죠? 이젠 많이 괜찮아졌어요. 병원에 잠깐 다녀왔고요. 내일부터는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말에 나도 모르게 입가가 풀어졌다. 긴장이 풀리자 그제야 목소리에 미세한 떨림이 섞였다. 내일 커뮤니티 센터에서 뵐 수 있을까요? 그럼요. 저도 그 자리가 많이 그리웠어요. 전화를 끊고 한참을 휴대폰을 바라봤다. 그 사람의 목소리가 귀에 남아 계속 맴돌았고 내 마음은 조용히 안정을 되찾아갔다. 다시 커뮤니티 센터에서 마주 앉게 될 생각만으로도 하루가 금세 지나갔다. 그리고 다음 날 나는 어제보다 좀 더 일찍 커뮤니티 센터에 나갔다. 늘 앉던 벤치에 조심스럽게 앉아 고개를 들었을 때 멀리서 천천히 걸어오는 그의 모습이 보였다. 나는 자연스레 일어섰고 그 사람도 나를 보며 미소를 지었다. 오래 기다리셨죠? 아니요, 괜찮아요. 지금 오신 게 딱 좋은 시간이었어요. 말은 짧았지만 마음은 그보다 훨씬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그날 우리 둘은 다시 나란히 앉아 아무 말 없이 함께 시간을 보냈다. 창밖 단지 풍경은 어제와 다르지 않았지만 마음속 풍경은 훨씬 더 깊어져 있었다. 커뮤니티 센터의 분위기는 익숙해졌다. 함께 앉는 자리, 창밖 풍경, 가끔 닿는 어깨. 커뮤니티 센터에서 시작된 우연이 이젠 조용한 일상이 되어 있었다. 사람들이 많을 땐 우리 둘이 나란히 앉을 자리를 찾기 어렵기도 했지만 어쩐지 누가 먼저랄 것 없이 조용히 자리를 양보해주는 일이 많았다. 우리 둘이 나란히 앉아야 어딘가 풍경이 완성되는 느낌. 누군가가 그걸 알고 있었던 걸까? 그날은 유난히 햇살이 부드러웠다. 공원 벤치에 앉아 캔커피를 나뉘며 우리 둘은 잠시 말이 없었다. 봄은 확실히 가까워지고 있었고 공기 속에 작은 변화들이 스며 있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준영 씨는 예전에 어떤 분이셨어요? 가정 말고요, 사람으로서. 그는 고개를 천천히 들고 멀리 나무 꼭대기를 바라보았다. 예전에는 좀 바빴어요. 대기업에 오래 있었거든요. 일에 치이다 보면 시간이 참 빨리 가요. 그가 손바닥을 무릎에 올려놓고 가만히 쓸었다. 근데 은퇴하고 나니까 세상이 조용해지더군요. 그 말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어느 날 갑자기 고요해지는 삶, 그게 낯설고 두려웠던 시간들이 나에게도 있었다. 저도 그랬어요. 공방 정리하고 나서 처음엔 너무 조용해서 그게 제일 무서웠어요. 준영 씨는 살짝 고개를 끄덕였다. 마음 없이 공감해주는 눈빛이 생각보다 깊고 따뜻했다. 어떻게 견디셨어요? 그가 물었고 나는 잠시 웃었다. 그냥 하루하루 견디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 있더라고요. 벤치 옆 나뭇가지에 작은 새 한 마리가 내려앉았다. 그 조그만 생명조차 따뜻하게 느껴졌다. 준영 씨는 나지막히 말했다. 누군가와 이렇게 나란히 앉는 게 몇 년 만인지 모르겠어요. 그 말에 가슴이 저릿하게 울렸다. 역시 그랬구나. 저도요.
처음엔 그냥 조용히 옆에만 있고 싶었는데 요즘은 말하고 싶어져요. 준영 씨가 천천히 나를 바라보았다. 무슨 말이든 괜찮아요. 듣고 있을게요. 그 순간 내 마음 어딘가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린 것 같았다. 우리 둘은 서로를 향해 아주 조용히 다가가고 있었다. 자극적인 설렘은 아니었지만 그보다 더 단단한 감정이 자라고 있었다. 커뮤니티 센터로 돌아가기 위해 벤치에서 일어섰다. 나는 오늘 처음으로 손끝을 좀 더 내밀었다. 준영 씨도 조심스럽게 손을 받았다. 따뜻했고 부드러웠고 어디에도 서두름이 없었다. 오래 혼자 있던 우리 둘이 조용히 숨을 맞추기 시작한 날이었다. 그 여운이 하루를 채우고도 남을 무렵 이상하게 공기가 더 조용하게 가라앉아 있었다. 봄이 지나가려는 건지 바람은 살짝 선선했고 하늘엔 구름이 천천히 흘렀다. 커뮤니티 센터 안, 우리 둘은 여전히 말이 많지 않았지만 서로의 기척엔 익숙해져 있었다. 창밖 풍경은 변함없었고 그 안에 흐르는 마음만 달라져 있었다. 오후가 될 무렵 준영 씨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오늘은 단지 산책로를 같이 걸어드릴까요? 나는 고개를 살짝 돌려 그를 바라보았고 말없이 웃었다. 네, 그럼 같이 걸어요. 커뮤니티 센터를 나서 단지 산책로를 따라 천천히 걸었다. 나뭇가지에 달린 새잎들이 바람에 흔들리고 발밑으로는 작은 그림자가 따라붙었다. 준영 씨는 때로 걸음을 멈춰 주변을 둘러보았고 그 모습에서 조용한 배려가 묻어났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아도 마음이 따뜻해졌다. 여기 참 조용하네요. 잘 어울리는 동네예요. 나는 작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혼자 살기엔 조용한 게 제일 좋더라고요. 그런데 가끔 너무 조용해서 그게 또 무서울 때도 있어요. 아파트 동 입구로 들어서니 익숙한 현관불빛이 내 그림자를 길게 느렸다. 누구와 함께 걷는 이 길이 어쩐지 어색하면서도 좋았다. 이 길을 누구와 함께 걸어본 게 얼마만인지 기억이 가물가물했다. 현관 앞에 도착했을 땐 이상하게 마음이 조용해졌다. 말 한마디 없이 나란히 선 채 잠시 바람소리만 들렸다. 준영 씨가 천천히 나를 바라보았고 나는 피하지 않고 눈을 마주했다. 그 시선이 깊었다. 조용했고 따뜻했다. 오늘 걸을 수 있어서 좋았어요. 저도요. 마음이 덜 외로웠어요. 짧은 말이었지만 내 마음 한 구석이 울렸다. 오랫동안 닫혔던 마음이 아주 살짝 움직이는 느낌이었다. 가까이 다가온 침묵 속에서 우리 둘은 잠시 머물렀고 준영 씨는 천천히 고개를 숙였다. 내일도 커뮤니티 센터에서 뵐 수 있을까요? 그럼요. 기다릴게요. 나는 현관문을 열었고 그 사람은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다. 인사를 나누고 문을 닫았지만 그 기척은 그대로 남아 있었다. 불도 켜지 않은 거실에 들어와 가만히 앉았다. 마음이 조용했고 혼자라는 생각이 들지 않았다. 그 사람과 함께 걷던 시간들이 내 머릿속에 천천히 다시 떠올랐다. 단지 산책로의 조용한 발소리, 나란히 선 그림자, 현관 앞의 바람, 그 사람의 시선, 그리고 기다릴게요 라는 내 말 한마디가. 이 사람 참 조심스럽게 다가오네. 나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사랑이라는 단어는 아직 꺼내지 않았지만 그 감정은 이미 내 마음 어딘가에서 조용히 자라나고 있었다. 그날 이후 며칠이 흘렀다. 특별한 말을 나누는 건 없었지만 매일 커뮤니티 센터에서 마주하는 일이 점점 당연해졌다. 준영 씨는 여전히 조용한 사람이었다. 말이 많지 않았지만 눈빛에는 항상 따뜻함이 깃들어 있었다. 커뮤니티 센터에 함께 들어서고 같은 자리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는 그 시간이 이제는 내 하루의 중심이 되었다. 우리 둘은 말없이도 편안했고 가끔 눈이 마주치면 짧은 웃음으로 서로의 안부를 확인했다. 이름을 부르지 않아도 마음은 어느새 익숙하게 서로를 향해 있었다. 시간이 참 빨리 지나가요. 준영 씨가 말했다. 그렇죠. 저도 그래요. 누굴 기다리는 날처럼 그렇게 느껴져요. 나는 웃으며 대답했고 그 미소가 내 마음을 부드럽게 흔들었다. 커뮤니티 센터에서 나와 우리 둘은 조용히 공원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햇살은 부드럽고 바람은 가볍게 스쳐갔다. 공기 속에는 아직 봄이 조금 남아 있었고 내 마음 속엔 여운이 오래 머물렀다. 벤치에 앉아 따뜻한 캔커피를 나누며 우리 둘은 오랜 친구처럼 담담하게 하루를 나눴다. 가끔은 이 시간이 끝나면 어쩌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건 이 시간이 참 좋다는 뜻이겠죠.
나는 조용히 대답했고 준영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다. 그 웃음 안에는 말보다 큰 진심이 담겨 있었다. 잠시 침묵이 흘렀고 나는 그 침묵 안에서 손을 내밀었다. 준영 씨가 내 손을 천천히 감쌌고 그 온기가 손끝에서 심장까지 전해졌다. 손을 잡은 채 우리 둘은 말없이 걷기 시작했다. 걸음은 느렸고 사이사이의 공기는 따뜻했다. 어떤 말도 필요 없었다. 그날은 그저 그렇게 서로의 온기를 느끼기에 충분했다. 잠깐 대갑까지만이라도 괜찮을까요? 준영 씨가 조용히 물었다. 같이 걸어요. 오늘은 그래도 될 것 같아요. 우리들은 천천히 골목을 걸었다. 길은 조용했고 가로등 불빛이 우리 둘의 그림자를 길게 드리웠다. 현관 앞에 도착했을 때 내 마음이 먼저 말을 꺼냈다. 차 한 잔 드시고 가세요. 준영 씨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현관을 닫자 집안엔 두 사람의 숨결만 가득했다. 나는 조용히 주방으로 가 따뜻한 차를 내렸고 그는 조용히 거실을 둘러보다 소파에 앉았다. 그렇게 우리 둘은 실내에서 마주 앉았다. 햇살도 벤치도 커뮤니티 센터도 아닌 내 공간 안에서의 대화. 조금은 낯설고도 따뜻한 시간이었다. 차를 다 마신 뒤 준영 씨는 잠시 침묵하다가 나지막이 말했다. 이런 밤이 당연해지면 좋겠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말에 굳이 덧붙일 게 없었다. 그날 밤 현관문을 닫고 나서도 준영 씨의 기척이 집안에 오래 남아 있었다. 이젠 누구와 하루를 함께 나눈다는 일이 두렵지 않은 나이가 되었다. 조용한 사랑이지만 분명한 관계. 말하지 않아도 우리 둘은 이미 그렇게 있었다. 사랑은 뜨겁지 않아도 조용히 속을 데우는 불처럼 늦은 시간에도 피어날 수 있다는 걸 우리 둘은 그렇게 서로를 통해 알게 되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도 작은 온기를 남겼기를 바란다. 황혼에 피어나는 사랑이 더 많은 분들에게 닿을 수 있기를.